한판 브리핑. 네,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오늘 점심 같이 먹기로 했는데 취소됐어요. 박병미 청와대 대변인하고요. 예.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오전에 각각 서면 브리핑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예.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당장 기자들이 왜 연기됐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는데 양쪽은 모두 함구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점심쯤 기자들과 만났는데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회동 무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들의 해석은 윤 당선자 쪽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협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양쪽이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회동이 취소됐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회동 발표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요. 원래 오늘 오찬 내용은 어제 오전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각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지난 14일 저녁에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혼선이 제기가 됐고 양측이 보도와 관련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라든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둘러싼 갈등 등이 여야를 중심으로 노출이 되면서 양쪽의 갈등이 좀 증폭이 됐는데요. 예.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단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쪽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화. 예. 성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산된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김성애 소장. 무산이 됐지만 다음 주에 하겠죠. 설마 이걸 안 할까요? 예. 다음 주에 한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UFO 얘기도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관계 특히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해줄 이야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외교 문제 특히나 이렇게 긴밀하게 나눌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면이라든지 또 무슨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당선자 측에서 밖에 나가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장선철 소장.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예. 신구 권력 간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웃음 짓고 서로 격려하고 당부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만나셔가지고요. 의지없이 만나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나도 그 광화문 대통령 그거 공약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경호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거 들어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접었다. 당신도 좀 내가 이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좀 검토해보고 좀 그 공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만 갖고 그것이 의제 조율이 안 됐다고 안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이 아침에 전화를 돌려보시니까 그 청와대에서 지들이 뭔데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 뭐 이런 취재를 전해주셨는데 오후에는 전화 돌려보시니까 기류가 어떻던가요? 아니 안 돌려봤어요. 안 돌려봤어요? 그냥 그 기류가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그렇습니까? 것 같았고요. 예. 이게 사석에서 했던 말들을 제가 전한 건데 예. 괜히 좀 편집 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방송이란. 예. 근데 나가는 권력인 문재인 청와대가 뭘 세게 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밖에서 무슨 이재용을 사면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 또 검찰총장.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검찰총장은 갈아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호가호의들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그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2달 후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구나, 권력을 잃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자고 하면 당선 5월 10일 전까지 물론 행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권력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취임식 준비를 요청받은 분입니다. 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당선자 취임식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핵심은 그 취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글쎄 이제 우리 5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 비전이 담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것은 평소에 윤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씀을 맥락과 바탕 위에서 예. 구체적인 정책을 담는 그런 취임사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취임준비위원회 인원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아직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초에나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이제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도 의견을 내실 것이고 구성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군요. 네. 근데 이제 공정과 통합이라는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러한 사면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위상이나 체면으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 또 같은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여 전에 사면이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인데다가 지금 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국론 분열을 치유를 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명분은 있기 때문에 또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 장기화 복역을 했고 그래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게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본인 임기 때 빨리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등 세력들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가지고 당선자 신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니까 전 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협치 내지는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하려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한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대통령이나 들어오는 대통령이 함께 의견 통일이 돼가지고 국민 화합체 안에서 하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동의를 더 훨씬 더 넓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도 함께 나오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그것은 같이. 사실은 김경수 지사도 그 사면의 대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원수를 지낸 이명박 대통령과 또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사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자라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두 분을 같이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현 소장과 장성철 교수 두 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김성현 소장. 그 국민통합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당선자의 의지일 것 같은데요. 통합정부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으로서 첫 발은 내디셨는데 이 뒤에도 통합정부와 관련된 구상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본인이 국민통합, 국민 분열과 갈라치기를 반드시 치유한다고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인재를 광범위하게 발탁을 하고 그 인재 발탁 기준이 특정한 자기 측근 세력을 또 코드 인사를 하지 않고 능력과 경륜, 자질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고 하게 되면 인사 문제부터 통합 정신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세대, 계층, 지역을 다 아우르는 정책을 펴면 또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당선자께서는 지역 안배나 남녀 성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인사가 측근 인사, 코드 인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인사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서 또 공정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안배라고 끼어넣기식 인사를 해갖고 자기들 인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위선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능력 위주 발탁 인사, 실력 위주 발탁 인사를 하게 되면 지역 안배가 꼭 필요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차별의식만 없다고 한다면 꼭 안배 인사가 능력과 또 실력에 기초한 발탁 인사보다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안배보단 실력과 능력이다. 네, 장성철 소장.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임 준비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럼 취임사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발 꼭 좀 지킬 약속들만 취임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정말로 저하고 꼭 같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평소에도 정말로 신뢰받는 국정, 정직하고 솔직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화찬란한 실행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느 최사를 동원해가지고 취임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비판이라고 그럴까? 지향도 감안해서 취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정말 아름다운 명분이었지만 거기서 내세운 약속들을 거의 지키지 않아서 지난 5년 동안 취임사가 하나의 족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취임사가 나쁜 게 아니고 취임사는 좋은데 취임사를 실천하지 않는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좀 잘못되고 참모들이 잘못 보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망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거창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꼭 지킬 약속들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받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가 솔직한 정부가 되려면은 실천 가능한 약속 그리고 미래에 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확실히 필요한 정책을 취임사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현 소장. 네, 위원장님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당선자께서 사법개혁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검찰의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에 너무 좀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정수석실 폐지도 사실 검찰에 있으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입김받았던 것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다 더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까지 지금 다 거론을 하시는데 이게 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되기 전에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제가 법무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가지고 민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살펴서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호가호위해가지고 그 권력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권력 간의 권력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하고 또 인사 검증은 이미 측근 패랑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존치해가지고 얻는 국가 이익보다는 민정수석이 없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의 폐해가 너무 컸다. 일탈과 또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 오용이 너무 컸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만 보더라도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인사 파탄을 일으켰냐 하는 게 좀 그 비난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인사 기능을 보장하는 인사 검증 기능은 다른 기관도 이관하더라도 그런 기능은 유지가 돼야 되고 나머지 기능은 알겠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민주 통제를 받는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걸 하는 경우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했는데 예. 그동안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에 당면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대 정권의 장관들 수사지휘권을 거의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좀 오늘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공수처까지 생겨가지고 검찰을 감시 감독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가지고 숙고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분이 되실까 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이 호남 총리론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름도 많이 거론되거든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하마평이 오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정부의 봉사를 함으로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이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조그만 미라의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으시는 거네요. 그건 제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국민적인 평가 속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 우선 취임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거취 표명 요구를 받았죠.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22자 입장문을 냈군요. 김호수 총장이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아주 짧은 입장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사퇴 압박에 나서니까 이를 일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인터뷰에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을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른바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해서요.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호수 총장이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영상이 있는데 성렬형 TV.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소환이 되면서 조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후보님은 김호수 총장이랑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걸 전부 다. 아니 뭐 제가 그 같이 근무도 했고 뭐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뭐 저하고도 뭐 그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인간관계나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그런 것하고 어떤 위치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그 책임 있게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느냐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검사라는 직업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또 잘 하지 않겠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예.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호수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고요. 임기 2년 가운데 앞으로 1년 3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내년 5월까지.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장 교수님부터. 저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당선인 측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죠.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법사위에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면 돼요. 왜 그렇게 못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언론에 나가서 잘못하면 그만둬 스스로 결정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 뉘앙스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당했잖아요. 예,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네. 예. 근데 그거를 욕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냐. 참 씁쓸해요. 네, 김성현 소장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에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검사 출신이죠. 예,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 말했겠느냐? 그건 물론 당선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듣는 검찰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오, 김호수 총장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네. 일단 생각들 하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그냥 잘 돌리려고 했다면 본인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검 인사를 새로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이렇게 못하겠다고 나가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선자 기간에 점령군처럼 행동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비검찰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공이 넘어갑니다. 법무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법무부 장관으로 비검사를 임명할지를 또 지켜보는 것.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님 어제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검찰에 관심 좀 끊어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좀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새로운 당선인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국정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맞는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거취를 알아서 표명해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근데 그것은 가해보니까 같이 하니까 잘 됐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거기 보면 공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될 걸 확실히 하게 되느냐? 이건 좀 물음표라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당시에는 본인 부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후보가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더 수사를 하라고 시키는 건 또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 후보가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겠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냥 이러한 관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무적으로 고도의 판단이 들어간 인사직 같은 경우에는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아름다운 전통으로 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감사원장이랑 검찰총장의 임기는 좀 잘 보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보장해야 독립을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예. 보장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방점이 스스로 알아서 자진 사퇴. 예. 거의 권성동 의원과 같은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님은 아까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거 거의 같은 입장을 근데 말씀하시니까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얘기예요. 같습니다. 예. 예. 권성동 의원님은 핵심 관계자고 예.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거 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 자칫 잘못은 아니죠. 아니 뭐 궁예요. 자꾸 뭐 이렇게 그냥 심지를 읽으려고 그래요. 자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광화문 대통령 선언했는데 용산 얘기 갑자기 나오네요. 짧게 전해주시면. 경호 우려하고요. 국방부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예. 용산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방해 전파 발신하지 않습니까? 방해 전파. 예.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 불통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네. 김은혜 대변인은 확실한 것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인수위의 가장 핵심적인 걸로. 예. 핵심적인 이슈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집무실이잖아요. 집. 예, 집무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일 잘할 수 있는 곳을 하면 되지. 이렇게 나는 청와대를 떠나겠어라고 집착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경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민적인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인수위 60일 동안 논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결론 내려놓고 자 무조건 옮긴다. 대안 마련해. 이게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예, 보통 집을 이사하는데도 2달 이상 계획 세우는데 걸리죠. 예. 개인 집도. 예, 그럼요. 그리고 당선자의 뜻은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많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같이 모여서 할 정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면 예. 제가 제안드리는 차선책은 세종시에 지금 제2청와대 만들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네. 정부 부처 거기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의 절반 정도를 당선자께서 대통령 되시면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청와대에서 부처 장관들과 원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국민들에겐 큰 감동을 줄 겁니다. 어디서 주무시는지는 우리가 꼭 알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안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그거는 또 다른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괜히 세종 분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